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뭐 주말간 하락이 있긴 했는데 비트 분석은 뒤에 잠깐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그 비탈릭이 막 이더리움 팔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하면 네. 비탈릭이 물량을 팔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긴 맞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것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던졌냐? 뭐 그런 걸 한번 오늘 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탈릭이 물량을 좀 팔았다고 했어요. 근데 물량을 팔았다고 딱 하자마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 비탈릭은 아주 신뢰도 높은 유명한 저점 판독기. 네, 저점 판독기예요. 한번 볼게요. 비탈릭이 큼지막하게 요 이더리움을 팔았던 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처음에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을 때가 이제 2016년 1, 2, 3월이에요. 2016년 1, 2, 3월이면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네, 요때 2016년 1, 2, 3월 요때 제가 표시 안 해드려도 되죠? 요 화살표 요 손가락 표시 있으니까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랐죠. 물론 이때 당시 이더리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더리움만 따지면. 네, 근데 이더리움도 요 시기를 겪고 나서 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팔았던 요 딱 절벽처럼 떨어진 요 타이밍이 2017년 3월이에요. 3월부터 해서 많이 판매한 거를 따지면 뭐 최고로 끝까지 판 거는 2017년 12월. 이때는 그래도 고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네. 많은 물량을 판 요 시기는 2017년 3월 4월이거든요. 2017년 3월 4월. 2017년 3월 4월이면 네, 요때 요렇게 한참 올라가기 요 시작할 타이밍. 때죠. 네. 그래서 요런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에 많이 팔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표시한 게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물론 판 건 여기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12월 근처에서도 좀 팔긴 팔았지만 어쨌든 요것만 따졌을 때는 얘가 매매를 잘하는 애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죠. 네, 개발 쪽에는 거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지만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가 어떤 코인이 POW에서 POS로 바꿉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든 천재가 분명하지만 매매는 졸라 못하고 심지어 저점 판독기다. 이제 곧 올라간다는 그 저점 판독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았던 게 언제냐면 요때 한번 쫙 꺼지죠? 요때가 언제냐면 22년 5월이고 요때는 22년 11월이에요. 네, 해서 22년 5월과 22년 11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5월이면은 이제 요 타이밍, 요때가 이제 그 루나테라가 터졌을 때, 네. 네, 요때고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FTX 다 FTX, 맞아. FTX 때문에 저점을 갱신했을 때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점 판도까지는 아니죠. 네. 근데 저점 판독이 맞아요. 왜냐?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무조건 저점 판독기죠. 예.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저는 비탈릭이 판다고? 감사합니다, 비탈릭. 이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쵸?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이더리움 차트는 이제 5월달이 요쯤이란 말이에요. 요쯤. 네. 예, 해서 이제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얘는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 6월 달에 찍었거든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차트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은 요때가 저점이에요. 요때가 저점인데 네. 이더리움 요때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만 봤을 때는 요 근방에서 팔았으니까 저점 판독기라고 나름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비탈릭이 지금 또 판다?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비탈릭이 판 이유는 사실 걔가 뭐 수익 실현하려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기부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팔아야지 재단 운영할 거 아닙니까? 개발자들이든 뭐든 뭐 재단 운영하는데 뭐든 뭐 마케팅 비용이든 뭐든 행사를 할 때든 뭐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가격 상관 안 하고 파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도 해요. 물론 가격을 신경 쓴 건지 안 쓴 건지 뭐 본인만 알겠지만. 네, 그래서 딱히 뭐 비탈릭이 뭐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막 물량 나오니까 이대로 가격 떨어지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은 두근두근 하셔야 된다. 왜? 저점인가? 폭발하기 직전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알겠어. 비탈릭이 매매를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지금 저점에 가까운 건 알겠어. 응? 저점에 가까운 건 알겠어. 근데 어쨌든 비탈릭이 팔아 제낀다는 건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 제가 반면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트론에서 예를 들어 저스틴 선이 갖고 있는 물량의 전체의 10%라고 해봅시다. 트론인데 저스틴 선이 갖고 있는 물량의 전체의 10%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코인에 대한 신뢰 어때요? 생겨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완전 개잡 코인은 처음 만들어낸 애가 갖고 있는 코인의 비중이 50%가 넘어. 그리고 재단이 갖고 있는 게 30%야.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 풀린 물량이 20%야. 라고 해봐요. 이 코인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사죠. 언제 러그풀 할지.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거고 코인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물론 비탈릭보다 더 많은 코인은 이더리움 사가지고 의견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탈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투표 같은 게 들어가면 비탈릭의 발언권이 생각보다 훨씬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아닌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특정 인물한테 코인이 쏠려있는 이러한 것보다는 창업자가 비중을 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악셀 수 있죠. 당장엔 물량이 풀려 나오니까. 근데 창업자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만약에 창업자가 지금 열심히 잘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헛짓거리를 하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비탈리 갖고 있는 얘가 아마 거의 이더리움으로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비중은 지금 이더리움 전체 시총에 비하면 이게 이제 마켓캡 여겨죠. 전체 시총에 비하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0.2%밖에 안 돼요. 네. 심지어 재단까지 합쳐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전체 물량 중에 0.2%를 비탈리 갖고 있는데 그 비탈리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조금은 물량이 풀려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호들갑 떨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죠. 물론 그 금액은 크죠. 왜냐? 이더리움 많이 올랐으니까.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0.2만 해도 많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비탈릭의 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쨌든 이더리움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사기 코인들 제가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 지갑에 갖고 있는 코인이 99%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위 10개 지갑에 있던 코인이 뭐 90%가 넘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스캠이에요. 네, 스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탈릭이 만약에 이제 자기 본인 물량을 줄이는 게 과연 악재냐라고 하면 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비탈릭은 유명한 저점 판독기다. 네. 근데 저점 판독을 할 만큼 많이 팔지도 않았어. 난 좀 그게 서운해. 많이 판 줄 알았지. 막 뉴스에서 막 그냥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면서 그냥 그렇죠. 많이 판 줄 알았지. 진짜 조금 판 거예요. 지금도 팔아가지고 뭐 한참 더 계속 판다고 하면은 또 모를까. 아직은 요만큼 판 거 지금 보이긴 하세요, 여러분. 아직은 모르죠. 요만큼 판 거 요만큼. 예. 난 아무튼 비탈릭이 팔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꽤나 많은 물량을 팔았다면 오히려 네. 그러면 저점 판독기다. 저점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유머지, 유머. 예, 뭐 유머지. 그냥 신뢰도가 낮은 말입니다. 그냥 장난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 중에 2017년 12월에 많이 판 것도 보면은 고점에서 판 거니까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전체 물량 중에 비탈릭 비중이 줄어드는 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물어보면 당장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뭐 한 명이 막 50%씩 갖고 있으면 걔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심으로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단계 나만 돈 먹고 빠져나오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거죠. 불법 토토 출금 맡기기 전에 난 빼면 되지.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럴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네. 근데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창업자의 비중,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코인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신뢰도를 획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를 잠깐 보면 비트가 이제 주말간에 좀 떨어졌죠. 떨어진 걸 좀 감안을 하면 일단 아직 그 김프로가 봤던 가능성도 남아있긴 해요. 여기를 안 깼잖아 일단. 그렇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한데 근데 뭐
남아있고 자시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 A, B, C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당장 치고 올라간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짧게 떨어진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지랄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렇게 떨어진 요 길이랑 좀 맞추는 요렇게 길이를 맞추는 네. 요런 작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언급드렸던 한 50% 정도까지는 떨어졌다. 근데 한 38.2%나 23.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자. 네. 네, 그리고 뭐 어찌 됐든 뭐 한 번 더 떨어졌다 올라가든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든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든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자. 그리고 일본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횡보인 거죠 사실. 네. 하락 추세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정도면. 그렇죠.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점점 좁아지고 있으면 이제 중심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조금 더 좁아지면 아마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냐면 상단선 터치가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 터치를 안 했잖아요. 얘도 안 했고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상단선 어쨌든 터치하는 게 중요하고, 터치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올라갔는데 상단선 터치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좁혀놓고 볼린저 밴드는.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일 말 혹시 있어? 아니요. 뭐 제가 보고 있던 파동도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